안녕하십니까. 탱탱구리 채널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모두 어려운 시기입니다. 정부의 방역 조치를 준수하시고 항상 마스크 착용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4일 오늘의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바쁜 현대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신문 볼 여유가 없는 여러분을 대신하여 매일 경제 신문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을 요약하여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10분 정도만 시청하시게 되면 국내외 세상 돌아가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참, 구독과 좋아요는 탱탱구리 채널의 보약과도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첫 소식입니다. 아파트 규제하자, 오피스텔 투자 광풍.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매수 열기가 둔화된 반면 오피스텔과 빌라 등 비아파트 주택 시장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양도, 보유세 세금 중과에 이어 금융권의 대출 조이기로 아파트 매수 심리가 주춤한 가운데 규제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오피스텔로 주택 실수요자들 발길이 몰리는 데다 웃돈을 붙여 차익을 보려는 투기 수요까지 맞물리면서 분양, 거래 시장에 이상 과열 조짐이 감추되고 있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음 중 생필품 비축하라, 올림픽 앞두고 코로나 공포 방역,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등 많은 나라들이 코로나19와 공존하는 위드 코로나에 속속 동참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나 홀로 폐쇄적인 방역 만리장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특히 단 한 명의 코로나19 확진자도 용납하지 않는 제로 코로나 정책이 중국 전체주의적 통제 시스템과 결합되면서 다른 국가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초강도 방역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중국이 앞으로도 계속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집하면 세계 사회에서 외딴섬처럼 고립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눈덩이 과징금, 해운업계 비명, 수년간 번동 답 토해내란 얘기.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컨테이너 해운사들의 동남아 항로 운임 담합을 이유로 대규모 과징금 부과를 예고한 것을 놓고 해운업체들 불만이 급게 달하는 분위기다. 업체들은 공정위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가 연내의 과징금 문제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전력연, 석탄발전소 유지하는 일처럼 한국도 일부는 남겨둬야. 한국전력산하전력연구원이 지난 9월 내놓은 비공개 보고서의 결론은 폐지 대상으로 분류된 30개 석탄 화력발전소에 대해 폐지 우선순위를 정하고 일부 발전소는 만일의 전력 수급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폐지보다는 가동 중단 상태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유사시 전력 공급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구식 석탄 발전소 일부를 가동 중단 상태로 유지하는 일본 사례처럼 우리나라도 발전소를 남겨두는 방안을 검토해봐야 한다는 얘기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2차는 지원금 두고 충돌, 김부겸 주머니 뒤준다고 돈 안 나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과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천명했지만 정부가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정 운영 주도권을 둘러싼 미래 권력과 현재 권력 간 충돌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대선 후보 확정 전에도 수차례 청출어람을 강조했던 이 후보가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에 나설 가능성이 커 당정 갈등의 불씨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한 방송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올해 예산은 2달이면 집행이 끝나고 당장은 여력이 없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한 헝가리 원전 없이 탄소 중립 불가 공감.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아베르 야노시 헝가리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한 원전의 역할에 대해 언급했다. 이날 아베르 헝가리 대통령은 정상회담 뒤 가진 공동언론 발표에서 한국과 헝가리 양국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기로 약속했다며 원전 에너지 사용 없이는 탄소 중립이 불가하다는 것이 양국의 공동 의향이라고 밝혔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미 물가 급등, 코로나 불만 폭발, 바이든 중간선거, 빨간불, CNN 등에 따르면 2일 치러진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99%를 개표한 결과 영킨 후보는 득표율 50.7%로 버지니아 주지사를 지냈던 정치 구단 테리 맥콜리프 민주당 후보를 따돌리고 사실상 당선을 확정했다. AP통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권자 35%는 버지니아주가 직면한 문제로 경제와 일자리를 손꼽았고 코로나19 대응, 교육 등의 뒤를 이었다. 인프라스트럭처 예산법안, 투표권 제한, 낙태금지법 등 국정 현안이 산적한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내년 11월 상하원 의원을 뽑는 중간선거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물가 뛰는데 가계빚 169조 늘 때 소득 39조, 찔끔, 세계 원자재 값 급등으로 물가가 10여 년 새 최고로 치솟은 가운데 국민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은 최근 1년 새 39조 원 늘어난 반면 가계부채는 169조 원이나 급증했다. 안창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 차장은 B2, 빚내서 투자에 나선 20, 30대와 코로나19 국면에서 생활자금이 필요한 저소득층이 부채를 크게 늘렸다면서 이들 쥐약고리가 이딴 금리 인상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끊어지면 부채 폭탄이 다른 부문으로 전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고객과 차라도 마셔야 실적 사치. 거리두기의 계약도 거리두네요. 2년째 이어지는 코로나19는 영업의 본질을 흔들어 놨다. 게임의 법칙이 완전히 달라지면서 베테랑 영업맨도 당황하고 있다. 특히 고객을 만나는 것이 생명인 금융 분야는 타격이 더욱 컸다. 은행은 영업이 업무량 증가로 몸살을 앓고 보험 컨설턴트와 카드 모집인은 갈 곳을 잃었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삼양, 해외 고부가 소재기업 M&A 나선다. 97년 역사를 자랑하는 삼양그룹이 새로운 100년 대계를 그리기 위해 내년 해외에서 대규모의 인수, 합병을 추진한다. 방 쪽에서 시작해 식품, 화학, 의약, 바이오, 패키징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한 삼양그룹이 해외 고부가 가치 소재업체 인수를 통해 제2의 도약에 나섰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오딘, 미르, 돌풍, 3N 위협하는 중형게임사, 국내 중형게임사 카카오게임즈와 위메이드가 나란히 3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다. NC소프트, 넥슨, 넷마블로 대표되는 한국 게임 업계 3N이 총체적 위기에 빠진 가운데 세계 경쟁력과 스포츠, 메타버스, 대체 불가능 토큰과 같은 식무기를 장착한 중형 게임사들이 약진하는 모양새다. 올해 국내 상반기 최대 히트작인 오딘 바랄라 라이징을 내놓은 카카오 게임즈는 오딘 효과에 힘입어 3분기 4,662억 원의 매출과 427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고 3일 공시했다. 메타버스, NFT 분야에서 가장 빠르게 치고 나가는 국내 게임사는 단연 이메이드다. 주력 게임인 미르사의 국내 성공을 바탕으로 전 세계 170여 개국, 12개 언어로 지난 8월 출시한 미르사는 서버수 약 180개, 동시 접속자 수백만 명을 돌파하며 해외 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액션 파워, 사람 표정 읽는 AI 선보인다. 대기업 마케팅 전략 회의실, 2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가 끝났지만 실무자 업무는 이제 시작이다. 회의 내용이 녹음된 파일을 다시 재생하며 정리하는 데만 2시간 이상이 추가로 소요된다. 하지만 자동 받아쓰기 서비스 다글로를 이용하면 이 같은 작업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이 확 줄어든다. 앞으로는 녹화 영상 파일을 올리면 인공지능 기술이 음성 데이터뿐만 아니라 상사의 미묘한 표정 변화와 감정 상태까지 단 몇 분 만에 텍스트로 기록해주는 시대가 열린다. 곧 선보일 예정인 어텐드가 이 서비스를 주도한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신세계 100, 빅데이터로 신세계 연다. 신세계가 빠르게 변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춰온 오프라인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빅데이터 분석에 나섰다. 시스템 개발을 통해 방문 주기, 서비스 이용 등 고객의 다양한 행동 패턴을 비롯하여 결혼 및 자녀 여부, 기념일 등 다양한 정보를 모아 학생의 주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미래에셋, 50대 초반 부회장, 파격 인사, 미래에셋 금융그룹이 3일 미래에셋 증권과 미래에셋 자산운용 등 핵심 계열사의 임원 인사와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50대 초반 최고 경영자를 점진 배치하고 1970년대생 부문 대표를 대거 발탁하는 등 과감한 세대 교체를 통해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강화하고 성과 중심의 명확한 보상 체계를 확립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K-팝 스타, 유명 프로듀서, 가수, 저작권 매출 지속 상승, 걸그룹 마마무, 오마이걸 등이 소속돼 있는 콘텐츠 제작사 RBW가 코스닥에 상장한다. 2010년 설립된 RBW는 유망한 아티스트를 육성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등장하는 광고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업도 영위하고 있다. 전속 아티스트의 방송, 광고 등 로열티로부터 발생하는 매출은
지난 밤기 기준 19.75%이며 이들이 등장하는 광고나 영상 콘텐츠를 대신 제작해 줌으로써 20%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매출이 가장 크게 발생하는 부문은 음원, 음반으로부터 파생되는 저작권이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서울시 박원순표 사업 연일 고강도 검증.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진행했던 사업들에 대한 서울시의 고강도 검증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주요 사업들은 고발 등 형사 조치되거나 시정 목록에서 빠졌다. 예산 역시 대폭 삭감돼 관련 사업을 맡았던 민간 업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한 뒤 7개월간 서울시는 박 전 시장 때 벌인 사업에 부실이나 특혜가 없었는지 고강도 검증 작업을 벌이고 있다. 라는 소식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11월 4일 오늘의 브리핑 마치겠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탱탱구리 채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